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파혼을 했던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연애하는 동안 서로 너무 좋아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그런 남자와 이토록 허무하게 그리고 안 좋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 인생의 반려자이자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였기에 또 그간의 추억도 있었기에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미친 집으로 시집갈 뻔한 게 아찔하기도 합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라고 식전에 끝이 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남친이랑 저는 대학교 때 동기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같이 어울려 다니는 동기 무리들 중 한 명이었고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사회생활하고 나서 남친의 고백으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희는 5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인테리어 자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남친도 원래는 학교 졸업하고 다른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사업체를 물려받을 거라고요. 남친은 늘 자기네 집이 돈이 많다고 자랑도 잘했습니다. 부모님 하시는 사업도 크게 경기에 영향 안 받고 꾸준히 잘 된다고 했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이미 먼저 차를 사서 동기들을 태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라 차가 흔치 않았는데 남친은 차가 있었던 거죠. 조금 허세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제 눈에는 그런 것도 귀여워 보였어요. 남친네 부모님께서도 저희 집에서도 저희가 오래 연애를 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프로포즈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초기만 해도 흔한 싸움 한 번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거리낄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남친하고도 연인처럼 알콩달콩 잘 지내고 남친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결혼 전 서로의 집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할 때 저는 어머님께 드릴 꽃바구니를 사서 방문했었는데요. 어머님은 몹시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우리 지연이만큼 예쁜 꽃을 사왔네. 아들한테도 못 받아본 꽃바구니를 지연이한테 받는구나. 에이 제가 전에 사드렸잖아요. 언제? 엄마는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고맙다 지연아. 나 너무 기분 좋다.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제가 가면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남친을 사윗감으로 맘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계속 순조로웠으면 제가 파혼을 하지도 않았겠죠.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건 예비 신우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여동생은 남친보다 4살이 어렸지만 결혼은 먼저 했었습니다. 남친 말로는 자기 여동생이 원래 자기랑 똑같이 생겨서 눈도 작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성형으로 얼굴 싹 바꾸고 부산에서 꽤나 부자인 남자 만나 결혼을 했다고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선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고요. 부산이 해외도 아니건만 멀다고 친정에는 자주 안 올라온다고 했어서 저도 연애 기간 동안 여동생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오빠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 친정 나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친과 오래 사귀었지만 여동생을 직접 본 적은 없었기에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날도 추운데 온다고 고생. 아, 추워 죽겠구만. 왜 여기를 골라? 오빠가 여기 골랐어? 제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말을 탁 끊고는 자기 오빠한테 투덜거리는 겁니다. 너 엄마 차 타고 왔잖아. 근데 뭐가 추워? 나는 말라서 찬바람이 바로 뼛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자리에 먼저 확 앉더라고요. 첫 만남이었지만 무례한 태도에 당황스럽고 성격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앉았는데 여동생은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저를 훑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들고 온 가방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이 가방 진짜냐고요?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그 가방은 명품 잡화 관련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는 동생이 일하러 외국 갔다가 사준 가방이었습니다. 아, 여동생이 출장 갔다가 선물로 줬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선물로 톡톡 줘요? 언니네 집 그렇게 부자예요? 그리고 진짜 맞아요? 어디서 짝퉁 사온 건 아니고? 하면서 낄낄거리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기분이 확 나쁘고 얘 뭐야? 싶더라고요. 표정이 확 굳었죠. 제 동생이 사다 줬다는데 지가 뭔데 낄낄거리고 있나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명품 잡지 에디터라서 명품을 알아도 지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저는 버릇도 없고 싸가지는 더 없는 남친 여동생의 성격에 몹시 불쾌한 채로 일단 식사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제가 거기로 예약하자고 한 건데 신우는 내내 틱틱거리면서 이게 맛있냐, 차라리 다른 데를 가지 어쩌고 저쩌고. 저는 남친 여동생의 상상 초월 싸가지에 경악을 했는데 남친은 익숙한지 별 생각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죠.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짜짓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친은 그런 여동생을 그냥 귀엽다는 듯 바라보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남친도 제가 앞에 앉아있고 저를 소개해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중에도 없고 지 여동생이랑 둘이서 지들만 아는 얘기만 내내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남친이 배려심도 많고 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동생하고만 낄낄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아는 그 남자가 맞나 몹시 낯설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슨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고 뻘쭘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친은 자기 여동생하고 한참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이야기, 친척 이야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렇게 앉아있는 게 몹시 불쾌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식사하고 그 레스토랑에서 커피까지 먹고 일어났는데요.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체감은 20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서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자마자 저는 남친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친은 지연아,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내 동생 시댁 눈치 보여서 그랬는지 뭔지 친정에 잘 올라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도 잘 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서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올라온 지 이미 며칠 됐다며. 집에서 얘기 안 했어? 아, 어쨌든 나도 바빠서 쟤랑 대화 오래는 못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네 동생은 나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뭘 무례하게 굴어. 그냥 성격이 워낙 솔직해서 그런 거지. 말만 좀 저러지 마음은 여리고 착해. 너도 알고 지내다 보면 심성은 착하다는 거 알 거야. 심성 착한 사람이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런 말은 좀 그렇다. 그리고 지연이 너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 어차피 자주 볼 것도 아닌데 뭐. 남친의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이 불쾌하긴 했지만 남친 말처럼 이제 부산 내려가면 자주 볼 일도 없을 거였으니까요. 또 제가 아무리 기분 상했다 한들 남친에게는 소중한 동생이니까 앞에서 계속 따질 수도 없었죠. 예비 신우될 사람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는 됐지만 사는 곳이 멀어서 자주 볼 일이 없다는 게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 뒤 남친은 자기 여동생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나 오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예식장 계약도 하고 스드메도 계약하고 그 과정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신혼집이잖아요. 사실 신혼집은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면 진작에 남친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집도 아니고 신혼집 우리가 해줄게. 남자가 원래 신혼집은 해오는 거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 내서 해주신다고 하니 저도 감사했죠. 그래서 저도 그에 상응하는 혼수 예단과 더불어 남친 차를 바꿔줄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고 부모님도 보태주신다고 한 돈이 있었거든요. 사실 남친은 개인적으로는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거라 부모님이 돈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월급이 아닌 용돈을 받아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전까진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남친이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직접 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좀 놀랍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결혼할 때 다 되돌려 주신다고 했다고도 하고 또 어차피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했으니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진짜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 자꾸만 어머님의 말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매매로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말이 바뀌어서 전세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서 아버님 사업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당장의 현금 융통이 어렵다고 전세를 아예 해주시는 건 어렵고 2억 보태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2억이 적은 돈은 아니기에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말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찜찜한 건 있었어요. 한 번 정도야 바뀔 수 있지만 근 한 달 상간으로 3-4번 말을 바꾸시는 거다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주변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군요. 어느 시댁이든 허풍치는 게 좀 있다. 그래서 직접 받기 전까진 못 믿는다고요. 그런데 진짜 자꾸만 말을 바꾸시니 2억도 진짜 융통이 되시는 돈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걱정을 하셨죠. 돈을 얼마 해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말을 바꾸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회사 경영을 하다 보면 이런 일 많거든. 근데 당장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거지.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신혼으로 전세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그렇게 살다가 전세 기한 끝나면 우리가 아파트 하나 해주마. 네, 어머님. 그런데 그 뒤로 더 황당한 건 2억도 힘들 것 같다고 1억 5천 해주시겠다고 또 말을 바꾼 겁니다. 1억 5천이면 제가 해가려고 했던 돈하고도 똑같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랑 집에서 도와주신다는 돈 합치면 1억 5천 정도 되는데 결국 저희 집에서 마련하는 돈이랑 남친네 집에서 마련하는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은 우리가 해준다고 남자 집에서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는데 결국 제가 해가는 거랑 남친이 해오는 게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며칠 사이 또 말을 바꾸신 거다 보니 1억 5천은 진짜 해주시는 게 맞을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사업체 운영하시고 남친이 기복 없이 잘 된다고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며칠이면 금방 바꾸실 말을 왜 자꾸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 제 얘기 듣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결혼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사기꾼 집인 거 아니냐고 왜 자꾸 말을 바꾸냐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여력이 안 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집은 우리가 해준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큰소리 쳐놓고 짧은 기간 동안 말을 몇 번이나 바꾸는 거냐고 화가 나셨죠. 저도 말 전하는 것도 부모님 보는 것도 민망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이쯤에서 결혼 접으라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자꾸 말 바꾸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직접 남친에게 전화해서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까지 하셨는데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울고불고 했었죠. 일시적인 재정 문제가 좀 생겼고 부모님도 엄청 곤란하신 상태라서 그렇다며 부모님도 미안해 하신다고 하면서요. 남친이 그렇게까지 매달리니 마음이 아팠고 무엇보다 저도 남친이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했고 부모님도 일단 더 진행하지 말고 보류는 하라고 하셨어요. 그 후 시간을 두고 저도 생각을 정리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 싶기는 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때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내일 퇴근하고 저희 회사 근처로 갈 테니 시간 좀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다 보니 식사도 하기 위해 식당 룸으로 예약도 했죠. 어머님께도 장소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퇴근 후 제가 시간 맞춰 들어가니 어머님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친 여동생이었죠. 왔니? 네, 어머니. 근데 서연 씨도 와 있었네요. 저는 속으로 남친 여동생이 여기 왜 있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연 씨가 뭐야? 이젠 한 식구인데 아가씨라고 해야지. 아직은 입에 안 붙어서요. 저는 멋쩍게 웃는데 여동생은 목에 깁스라도 했는지 까딱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언니,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하네요. 혹시 나 있어서 불편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놀라서요. 어머니께 들은 말이 없어서. 그게 불편하다는 거지 뭐. 저는 속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할까 싶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놀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속으로 진짜 쟤랑 나랑은 안 맞는구나. 그나마 멀리 사니까 다행이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진짜 여동생은 왜 왔을까 궁금한 겁니다. 어머님은 결혼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저는 열심히 대답을 했지만 머릿속에선 여동생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죠. 남친 여동생은 왜 왔을까? 부산 내려갔다더니 금방 올라왔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남친 여동생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어머님이 갑자기 본론을 꺼내셨어요. 사실 내가 보자고 한 이유는 너네 신혼집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혹시 1억 5천도 못 해주시겠다 그 말을 하실 건가 싶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저도 다시 생각해야겠다 싶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하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제 예상과 다른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너네 신혼집 봐둔 아파트 몇 개 있다고 했잖아. 네,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서연이 1년 정도만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부산 살고 있는 신우를 왜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시나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멍하다가 되물었죠. 네? 서연 씨, 아니 아가씨는 부산 사신다고. 저기 실은 얘가 이혼을 했어. 이혼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도 남친에게 단 한마디도 들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부산 집으로 내려간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남친은 저에게 여동생은 부산 살아서 앞으로도 잘 마주칠 일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벼랑간 이혼했다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라니요. 제가 현실 파악이 안 돼서 당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옆에서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언니, 남 이혼했다는 얘기에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실례거든요?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여동생 다리를 슬쩍 미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알다시피 좀 경기도 쪽에서도 외진 곳이잖아. 어머님 말씀대로 남친네 집은 교통편이 좀 불편한 동네의 주택에 사십니다. 집은 널찍한데 전에 남친에게 듣기로는 동네가 외져서 집값은 싼 편이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연이 얘가 이혼을 해서 이제 서울 쪽에서 직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집에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직장 잡고 좀 자리 잡을 때까지만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서 쓸데없는 돈 이중으로 드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싶다. 너네 집이 마침 회사들 가까운 동네에 있다 보니까 딱인 거지. 1년만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같이 좀 살아. 길지도 않아. 딱 1년 살고 나면 서연이는 독립시켜줄 거야. 저는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 집을 1년 뒤에 구해주실 거면 지금 당장 도와주시면 되지 왜 굳이 1년 뒤에 구해주신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그 전에 수도 없이 말을 바꿨기에 솔직히 그 말도 1도 안 믿기더라고요. 제가 든 느낌은 그대로 신우 저희 집에 떠맡겨버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1년 됐다고 칼같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적당히 뭉개고 있을 것 같았고 또 시댁에서는 이리저리 말 바꿀 게 뻔했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성격이나 좋고 착하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싸가지는 보통 싸가지인가요? 잠깐만 같이 있어도 혈압이 상승되는데 저 싸가지 없는 남친 여동생이랑 신혼기간 내내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 모든 상황이 다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남친에겐 한마디 듣지도 못했는데 여동생이 이미 이혼했다는 것도 놀랐고 같이 살라고 종용하시는 것도 어이없기만 했죠. 그런데 혼란스러운 제 앞에서 여동생은 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표정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같이 살고 싶은 건 아닌데요. 엄마가 1년만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서 집 할 때 1억 5천인가 해준다면서요. 내가 공짜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서 그 정도 받으면 신우랑 좀 같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얘가 정신이 나갔나 싶더라고요. 남친 집에서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해주는데 무슨 개떡 같은 소린가요?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남친이랑 저 합쳐서 3억이면 전세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출도 해야 되고요. 아예 집을 사준다고 해도 같이 살라고 하면 싫을 마당에 똑같이 해오는 건데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도 인상 쓰며 그랬죠. 그 1억 5천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해오거든요. 나 오빠랑 반반 결혼하는 거예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님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너 그것 때문에 기분 상했니? 당장은 우리가 1억 5천 해주는 거지만 나중에 너네 전세 계약 끝나면 집 해준다니까? 당장 해주는 돈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길게 봐야지. 한 달 사이에도 말을 몇 번이나 바꾸는데 그리고 저 1억 5천마저도 진짜 해주는 게 맞나 싶은데 그 소리를 제가 뭘 보고 믿겠나요? 그리고 집을 해주시고 말고를 떠나서 왜 남친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돈 해주시고 이런 거 떠나서 저희 신혼부부인데 갑자기 같이 살라고 하시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너 말 정말 서운하게 한다. 서연이 얘는 이제 네 신우고 가족이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냥 방 한 칸 내주는 건데 그렇게 말해? 나 정말 서운하다. 어머님, 그냥 방 한 칸 내주는 것처럼 쉽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얘 취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가족끼리 좀 도와주라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하면서 도리어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부탁은 무슨 부탁이신가요? 처음부터 맡겨놓은 것처럼 대놓고 살라고 하셔놓고요. 그 순간 저는 진짜 결혼이고 뭐고 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 여동생도 들어와서 살라고 할게요. 제 말에 어머님과 여동생 표정도 뜨악하더라고요. 뭐? 제 여동생 혼자 자취하거든요. 혼자 사는 거 언니로서 좀 그랬는데 그럼 제 여동생도 저희 집 와서 같이 살라고 할게요. 어머님 말 맞다나 돈 따로 쓰게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다 같이 살면 되지. 제 말에 어머님 기가 막혀 하는 겁니다. 지연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보통 아니다. 갑자기 네 여동생도 같이 살게 한다고? 지금 내 말에 어깃장 놓는 거야? 어깃장 아니고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제 여동생도 차라리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네 신혼집이 무슨 하숙집이니? 멀쩡히 혼자서 잘 사는 네 여동생을 왜? 여자 혼자 사는 거 언니로서 좀 불안하기도 했고 또 그 집이 엄청 춥거든요. 집주인도 별로고. 그래서 동생도 이사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은데요. 저희 집 와서 살면 제 여동생도 돈도 별로 안 들고 회사도 그렇게 안 멀고요. 그건 아니지. 내 아들 불편하게 어떻게 처제까지 같이 살아. 그리고 너네가 무슨 큰 집 구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 여동생까지 그 집에서 같이 살라는 말이야.
어머님의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끼리 돕고 살라고 했으면서 자기 딸은 되고 제 여동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이상하다. 내가 너 좋게 봐주고 편하게 대해줬더니 내가 우스워 보이니? 사정이 좀 그래서 1년만 신우랑 같이 살라는데 거기서 네 여동생 소리가 왜 나오냐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한 애다. 네 여동생은 네 여동생 알아서 살라 그래. 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 마음속으로 파혼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이상한 애면 어머님도 그리고 좋다고 따라놓은 얘는 더 이상한데요? 뭐야? 돈 똑같이 해주는데 무슨 어머님만 해주시는 것처럼 굴고 당당하게 방 한 칸 내놓으라고 하세요? 톡 까놓고 말이 방 한 칸이지 저보고 신우 수발 들라는 거 아니냐고요. 뭐야?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싸가지 없네.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따 대고 야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싸가지는 네가 없지. 첫 만남부터 글러먹었다 생각했는데 네 싸가지나 돌아봐. 신우 대접 좀 해줬더니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뭐라고? 오호라. 너 우리가 돈 다 안 해준다 하니까 본색 드러내는 거구나. 완전 속물이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처음부터 못 해주실 것 같으면 못 해준다 하면 되지. 집은 남자가 해야 되느니 부자라서 걱정할 것 없다느니 온갖 허세는 다 부려놓고 지금 말을 몇 번 바꾸신 줄 아세요? 게다가 이제는 저 여동생까지 데리고 살라고요. 됐습니다. 저 그런 결혼 안 할 겁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런 결혼 하겠나요? 오냐, 나도 너같이 속물 같은 년 우리가 사절이다. 파혼해. 좋게 봤더니 완전. 속물 같은 년이요. 진짜 속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하고 딸까지 은근히 떠맡기려 하셔놓고 왜 저더러 속물이라고 하세요? 뭐야? 어머님 꺽꺽 넘어가고 여동생 저보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받자마자 따졌죠. 너, 네 동생 이혼했다는 말 왜 한마디도 안 해? 얼마 전에도 부산 자기 집 돌아갔다고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 너 진짜 무섭다. 나한테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너네 가족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그래, 네 여동생 이혼한 거 나랑 상관없어. 근데 너네 엄마가 나 만나자고 해서 네 여동생 데리고 살래. 신혼집에 방 한 칸 주래. 남친 반응을 보니 남친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은근슬쩍 같이 살려고 했던 거였죠. 남친 반응을 보는데 정도 다 떨어지고 더 볼 것도 없다 싶더라고요. 옆에서 남친 어머님과 여동생도 저한테 삿대질하고 있고요. 그만하자. 파혼해.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가방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파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절대 싫어. 네, 제가 시간 낭비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억 5천 굳었으니까 그걸로 어머님 딸 집 찾아봐 주면 되겠네요. 근데 1억 5천은 진짜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도 말을 바꾸셔서. 앞으로는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방 챙겨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어이없더라고요. 남친은 뒤늦게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 미안하다고 다 설명한다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저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너네 여동생은 당연히 방 하나 내주라고 하시길래 그럼 내 여동생도 같이 살겠다고 하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시네. 네 여동생은 되고 내 여동생은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말 자꾸 바꾸시는 것도 그렇고 니네 여동생 나한테 싸가지 없는 것도 진짜 아니다 싶은데 내가 진짜 파혼해야겠다 결심한 건 너 때문이야. 너 다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한 거잖아. 나도 어제 엄마가 얘기하길래.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지. 근데 엄마가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만나실 줄 몰랐어. 실은 아버지 사업이 요새 영 안 좋거든. 언제부터?
언제부터 안 좋았는데? 뭐 올해는 아니고 1년 정도? 1년? 근데 나한테는 말도 안 한 거야? 엄청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라서 말 안 했지. 자기 걱정할까 봐. 그럼 처음부터 신혼집 해주신다고 한 것부터가 거짓말이었네. 그런 게 아니라 제 앞에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사실은 회사 어려워진 지 오래됐고 처음부터 해주실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남친도 남친 식구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속이나요? 제가 남친네 집안 보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도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세를 부린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잘 살았던 집이다 보니 과세가 기운 걸 못 받아들인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결혼만 시키자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야 알았지만요. 남친은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집 사업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파혼한 뒤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건물 통째로 임대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아예 망한 겁니다. 저랑 파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요. 그거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변명을 하는 그 순간에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저를 그렇게 속인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남친과는 파혼을 했는데요. 그 뒤로도 뒷목 잡는 일은 있었어요. 남친이 대학 동기들한테 예비시댁에서 돈 많이 안 해준다고 그래서 파혼하자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린 거죠. 저는 비록 안 좋게 끝은 냈지만 그래도 한때의 추억이 있으니 주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자기가 뒤에서 저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저 너무 열받아서 진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1달 반 기간 동안 4번 이상 말이 바뀐 것도 신혼집에 여동생 같이 살려고 한 것도 그 모든 걸 다 저에게는 속이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는 것까지 전부요. 오히려 제 얘기 듣고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 다 나고 전남친 손가락질 했습니다. 솔직히 진실을 듣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저 나쁜 년 만들고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다닌 건지 그 일로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이나 정도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남친은 앙심 품고 저를 저격했는데 도리어 전남친만 욕 들이입다 먹고 요즘은 동기들 사이에서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돈을 얼마 해주고 못 해주고를 떠나서 그렇게 철저하게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기만하는 사람들, 저도 가족으로 엮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싸가지 없는 여동생,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제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겠나요. 1년 뒤 나간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인데요. 더욱이 가족이니까 신우는 데리고 살라 하면서 제 여동생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던 어머님의 이중성. 그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겠다 싶으니까 좀 소란스럽긴 했어도 결혼까지 안 가고 이렇게 끝이 난 게 천만다행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시끌시끌하고 골치 아픈 1년이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되었고 제 스스로 똥통에 발 안 담궜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